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하고자 하는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본물 터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뇌 탈출에서는 여러 번 전해드렸죠. 특히 그 데이비드 애셔,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부, 미 국무부 그 중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연구팀 조사팀의 팀장이었죠. 데이비드 애셔의 그런 얘기도 많이 전해드렸고, 그래서 이게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WIV라 그럽니다.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비롤로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새 나온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메이저 빅 미디어 그리고 한국의 조중동까지 이게 이제 마구 본물 터져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선일보가 웬일이래요. 5월 24일에 결국은 중국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새 나온 걸 수 있다라는 함의를 가진 기사를 5월 24일 어저께 하루 동안 무려 6꼭지나 올렸습니다. 인터넷판에서 뒤져보면. 심지어는 중우한서 10년 전에도 코로나 사망자 발생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또 미 백악관 코로나 기원금을 위해 중우한 재조사 필요 뭐인데 이거는 좀 기사 제목을 잘못 뽑은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우치가 코로나 자연 발생 확신 없어 중국 계속 조사해야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도 나왔고, 또 미 정보 당국 우한 연구소 직원들 코로나 공식 발병 전부터 아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 정보 당국 코로나 유행 직전 우한 연구원들 병원 갈 만큼 아팠다 이것도 또 나왔고요. 미 정보 당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설 결정적 증거 잡았다 뭐 이런. 조선일보가 웬일이래요. 이 조선일보 트럼프 때 그 조선비즈, 지금 이게 조선비즈가 많은데, 조선비즈가 그 트럼프 때 미중전쟁 반대하고 그 중국의 승리, 중국의 첨단, 이거를 막 찬양하는 거를 마구마구 실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여시제와 함께 공동기획도 실었었고 그랬었죠. 갑자기 지금 하루 6꼭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이 일관성보다도 이 분위기 타가지고 확 바람몰이 하는데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뭔가 이제 풍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풍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인공합성돼서 새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러한 설을 이야기하면 거의 음모론 혹은 정신병자 같은 취급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 WSJ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일요일 날 텄습니다. 5월 22일 날. 트럼프 정부 당시에 정보 보고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걸 입수했다 그러고서 이미 사실은 보도된 내용의 주축을 이룹니다. 이미 세뇌 탈출에서도 뭐 보도를 했었죠, 이걸. 작년 가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직원들 중에 코로나와 비슷한 증세로 입원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아마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입원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아데노바이러스 흔적이 있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또 그 러시아의 스푸트닉이 그 방식인데요.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침팬지 바이러스입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DNA를
인공합성시켜서 아데노바이러스에 그래가지고 인간 몸에 주입을 하면 바이러스는 DNA를 인간 몸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게 바이러스의 작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DNA가 인간 몸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DNA 트로이 목마 방식이죠. 첨단 회사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방식을 쓰고요. 또 러시아의 스푸트닉이 그 방식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노바이러스 흔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항체를 그러니까 백신을 시도했었다라는 흔적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었다고요. 그때 그 보고서에. 이 WSJ 그러니까 이제 그 WSJ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기원에 대해 정보를 왜곡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기원설에 관해 아무런 공식적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WSJ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비롤로지 WIB가 이 중국 코로나의 그 기원이다. 거기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물이 터진 겁니다. WSJ까지 얘기를 썼다는 얘기는. 그리고 심지어는 CNN, NYT도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5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다룬 건데요. 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맨을 CNN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기 하버맨은 뭐라고 말을 했냐. 코로나균이 우한 연구소에서 인공합성되어서 새 나왔다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랩 리크.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야, 이 얘기 트럼프 때 이미 1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야. 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이 설은 2020년 봄 트럼프와 폼페오가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증거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신뢰성을 파괴했다. 그래서 지금에야 이 설이 주목받게 됐다. 이게 말이래요? 방구래요? 즉 자기들이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고 인베스티게이션을 안 하고 성실하게 취재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서를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거는 전부 트럼프 폼페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기원서를 섣부르게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백악관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제가 보기에 바이든 지원령은 이래저래 중국에 좀 약점을 많이 잡힌대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헌터 바이든이 중국으로부터 뭐 2조 원 정도, 1조 몇천억 원 정도의 그러니까 투자 운용사의 운용 기금을 출연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1조 5천억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성과가 있든 없든 간에 2% 그러니까 200ppm 먹으니까 그렇죠. 2%일 거예요, 이게. 0.2%가 되나? 2% 되죠. 200ppm. ppm이 아니라 200pp. 2%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를 그냥 1년에 그냥 꿀꺽 하는 거예요.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 운용을 기탁을 받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이 나면 이익이 한 20%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pp 20%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1조 5천억 운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한 5천억 이익 냈다. 그러면 1,000억이 또 꿀꺽하죠. 그럼 얼마? 1,300억 꿀꺽한 거예요. 한 해에. 헌터 바이든이 중국으로부터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따라서 바이든 쪽은 좀 많이 뒷덜미를 잡혀 있다고 봐야죠. 바이든 고 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은 좀 이제 횡설수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WHO의 그 WHO 등 독립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이러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과연 WHO가 독립적이냐? WHO 중국의 들러리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가 화나서 WHO로부터 탈퇴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이 백악관 얘기. 그 다음에 그래서 WHO 등 국제기구에 의한 독립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조사는 필요 없다. 이게 백악관의 궤변이에요, 일종의. 이게 이제 이 미국 언론의 그 타이틀을 보면, 제목을 보면 그게 딱 느껴집니다. White House hopeful on WHO investigation of corona origins. 백악관은 WHO가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White House won't support a US-led probe. 백악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조사는 취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니까 국제조사 하세요. 국제조사 하세요. 국제조사 그런 그 독립적 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조사 안 합니다. 이러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이든이. 이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똑같은 기사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조선일보 제목을 보세요. 미 백악관 코로나 기원 규명위에 중우한 재조사 필요. 지금 조선일보 얘기를 보다 보면 마치 백악관이 나서서 막 그냥 그 중국의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균이 새 나왔는지 안 새 나왔는지 제대로 까서 조사하겠다라고 백악관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썼어요. 아닙니다. 백악관은 말을 돌려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이거죠. 이거는 독립적 국제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WHO가 그런 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그런 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은 조사를 주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딱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이 중국에 뭔가 말 못할 약점이 많이 잡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본물이 터진 거예요. 백악관이 그걸 조사를 주도하든 안 하든 미국이 주도하든 안 하든 이제 본물 터진 겁니다. 이제 이거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보고서는 또 인용한 소스는 미국 내 소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다른 서유럽의 소스도 인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본물이 터져서 조금 더 지나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공 합성된 것이 아마도 실수로 새 나왔을 것이다. 랩 리크. 이게 거의 정설로 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자, 지금 세계가 참 격변입니다. 근데 이 격변이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의 흐름이에요. 우선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연구소에서 실수로 흘린 것은 랩 리크라 그럽니다. 연구소를 랩이라 그러고요. 흘린 거를 리크라 그러니까 랩 리크 그러면 연구소에서 실수로 흘린 것. 혹은 얼마 전에 세뇌탈출에서 소개해드렸던 북경대의 이상한 교수의 말처럼 일부러 뿌린 것이든 그 교수는 이거 세균 전 일부러 뿌린 거다 뭐 그런 어투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혹은 뭐 다른 이유든 뭐 중국 내에 뭐 이상한 박쥐가 진짜로 자연에서 등장해서 이게 이렇게 퍼진 거든. 아무튼 중국이 책임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중 흐름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중국 내부의 위기는 심화되겠죠. 아마 내년이 그 시진핑 3기인가 뭐 그렇게 되죠. 한 번 전인된가 뭐 어디에서 시진핑 한 번 더 이제 그 저거 받아야죠. 추인 받아야 되나 뭐 승인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내년 뭐 봄쯤 되니까 아마 거의 1년 남았을 텐데 이거 글쎄요, 뭐 제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 내부 위기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이투안 중국 최대의 물류회사 메이투안의 왕싱 회장이 당나라 때시 분서갱을 빗대어서 시진핑을 공격하는 그런 옛날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즉 중국의 최상류층 내부에서
시진핑 황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반감, 염호, 저항이 안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도 굉장히 어지럽죠. 정치균열 3파전이 붙고 있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3파전은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그다음 네오콘 공화 구주류, 그다음에 민주 빅텍 빅미디어 이 3파전이 붙고 있죠. 이 중에서 특히 민주 쪽의 그 진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미국 민주주의 정말 위기에 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 빅미디어와 빅텍인데 빅텍이 노골적으로 인터넷 검열 그 전지전능한 인터넷 검열자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결국 인터넷 자유로운 인터넷 소통을 그거에 기반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인데 이젠 자기들이 그 소통의 기준을 정하겠다. 정부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쯤 되면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다음에 빅미디어가 노골적인 반보스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적인 걸 띄우고 마가나 혹은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를 갈고 칼질을 하는 그런 상태죠. 뭐 CNN, MS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들이. 그다음 민주당에 사용하는 그 슬로건과 그 아젠다가 이게 악마 내러티브거든요. 기후 변화, 젠더 평등, 말살 문화, 그다음 PC 분노, 무한 해체. 이게 악마 내러티브거든요, 전부. 어떻게 민주당이 저렇게 악마스러운 내러티브를 이제 쓰냐. 그리고 민주당이 현장 부대로 동원하고 있는 세력이 이게 극좌 세력이란 말이에요. DSA, 그러니까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미국 민주사회주의 동맹, 그 다음 BLM. 그래서 좀 골아픕니다. 좀 많이 골아파요. 미국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2022년 중간선거에서 아마 공화당이 상하양원 다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4년 대선 종합선거에서, 그건 종합선거라 그래야죠. 대선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랜드 일렉션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그 안에 연방하원은 전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방상원은 3분의 1 포함되어 있고, 수많은 주지사 포함되어 있고, 줄줄이 각 주의 그 여러 그 선출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선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랜드 일렉션 2024년 11월에 그랜드 일렉션에서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가 승리할 거다. 저는 트럼프가 또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아무튼 그쪽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균열 3파전이 계속 그 방향으로 지금 격화돼 가고 있는 거죠. 또 이 와중에 동서유럽과 주요 국가의 반중 주권 강화 움직임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 후에 조선일보 인터넷판 톱으로 나오대요. 리투아니아가 17+1, 그러니까 1로 1대의 발칸 유럽 협력 국가를 17개로 꼽는데, 그 17에서 자기 그만두겠다. 그리고 탈퇴해버렸단 말이에요. 동서유럽과 주요 국가의 반중 주권 강화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문재인이 가서 완전히 보쌈 당한 게 이거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사거리 제한을. 그럼 이제 한국은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핵탄두는 안 실었지만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뭐 5천 개, 10,000개 깔 수 있어요. 핵탄두로 무장은 안 했지만. 그 얘기 뭐냐면 핵탄은 아니지만 중국의 주요 도시를 박살낼 수 있다라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 다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 일본 자위대, 또 대만 파워, 영내만 따져도 일단 그렇게 돼서 이게 무시무시한 이 중국 억제 전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정치가 너무나 후져서 너무나 병들어 있어서 이 같은 정치 리더십, 이 같은
정치 문화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칼, 그러니까 이 무제한 사거리를 가지게 된 미사일, 이 무시무시한 칼을 한국인 스스로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감당 못하면 자기 목에 대고 자기가 찔른다. 비유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한반도의 불구덩이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 유발 안 시키겠다고 중국 가서 해호호거리고 평양 가서 해호호거리면 진짜 그게 유발이에요. 원칙을 딱 지키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당 세력,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자, 아무튼 간에 이 동아시아에서 여기 미사일 사거리 통제 해제에서도 보이듯이 동아시아에서 미중 군사 긴장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는 거예요.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일본 이렇게 해서.